이 거래를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뭔가 있잖아요. 이걸 마감해서 보고하면 이건 합계표란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이로 끊었으면 과세당국의 이 거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정대에 의해서 합계표라는 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야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했다고 하면요, 그죠? 세금을 발급했냐? 오, 잘했어. 종이로 끊었대. 그럼 합계표에 제출했니? 기한내 제출했어. 그럼 뭐예요? 아무런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죠. 옛날에 있었던 FM 있죠. 이다 이거죠. 딱 이 상태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어요. 했는데 요새는 전자를 끊잖아요, 그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인은 요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에 가서 여기서 발급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이 묶음이잖아요, 그죠? 발급한 거에 대해 전송했냐, 그죠? 전송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당국에. 보세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산세 없습니다. 그러면 전송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했다는 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끊었죠. 하지만 그 내역을 과세당국에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렸으니까 뭡니까? 그럼 결국은 합계표에 뭡니까? 제출할 의무를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산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늦었든 어떻든 간에 전송부는 어떻게 됩니까? 적법하게 전송했다라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늦게 하든 어떻게 간에 뭡니까? 기한 내에 뭡니까? 전송을 했으면 뭡니까? 이 가산세는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를 풀다가 그 단서 옆에다가 해당 거래부는 전송하였다면요, 해당 거래 발급을 전송하였다면 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미리 제가 그때 합계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것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옮기면 이렇게 돼요. 위쪽에 옮기면,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세금계산서 불성실을 했잖아요. 불성실 가산세, 그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죠. 이 부분이 적법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세금계산서가 관계된 거야, 여기. 근데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될 확률은요, 많지는 않지만 어렵게 출제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올해 약간 뭡니까? 세법상 개정이 된 것도 몇 개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개정세법 때문에 급히 아침에 뭡니까? 조금 간추려가지고 몇 개를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키워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책에 있으니까, 요 유인물 드린 이유가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보시라는 말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최초 공급일이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이에요. 원칙적인, 그러면 공급일이 요째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원칙은요, 연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란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10일까지는 발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서로 거래할 때 있죠. 매출자하고 매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발급하고 발급받았으면요,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있죠. 그 다음에 합계표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합계표에 제출했냐? 종이라면 제출 여부를 보는 거고, 만약에 전송했다라면요, 합계표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연 발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연 발급이 뭐냐면 결국은 5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늦게 있다 이거죠. 늦게 있으면 5월 11일부터 원래는 과세기간 뭡니까? 과세기간 말까지 해야 돼요. 6월 30일까지는 늦었지만, 늦게 발급했지만, 적법 발급은 이 안이지만 늦게 했지만 지연 발급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산세를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가산세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얘는 지연 발급의 가산세, 얘는요 지연 수치의 가산세 이렇게 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여기에 좀 적어두고 있는데요. 요거 때문에 바뀐 규정이에요. 여기 바로 올해 2016년도 하반기 개정세법인데요. 요때는 원래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까지 받으면, 원래는 이전에는 6월 말까지 받았어야 돼요. 그죠? 지연 수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5월 11일부터 뭡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자가 6월 말이잖아요. 그죠? 6월 말까지만 인정해주고 그걸 넘기면요 공제주지 않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과세기간 확정 신고까지 그걸 연장해 준 거예요. 올해, 그죠? 수치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죠. 바뀐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7월 25일 날, 그죠? 여기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작년은 6월 말까지였는데, 지금은요, 올해는 확정 신고까지만 받으면 뭡니까? 늦었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거죠. 대신에 뭘 내게 합니까? 가산세는 내게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 잘못했죠. 그런데 늦었다 이거죠. 늦게 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연 발급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아니,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는 매출자지 않습니까?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늦게 끊어줬는데 웬 매입자한테 가산세를 때리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죠? 이 규정은 매입자도 적극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니까 적법한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 수치 의무를, 그죠? 같이 연대 책임을 딱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도 뭡니까? 공제를, 가산세를 매김으로써 적극적으로 뭡니까?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달라라고 했죠. 외쳐라 이거죠. 너도 안 하면 뭡니까?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 바로 지연 수치, 즉 매입자도 뭡니까? 가산세를 뭡니까? 낼 수도 있다,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매입세 공제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까지? 예, 여기까지요. 7월 20일 해당 과세기간에, 그죠? 확정 신고일까지 받으면, 늦게 받으면, 이거는 늦게 받았지만 뭡니까? 매입세 공제는 허용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요거. 물론 날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날짜는 그 거래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날짜겠죠. 발급을 이때 이 안에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요 발급은 아까 전에 4월 20일이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발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7월 26일부터 뭡니까? 발급한 거는 발급하지 않은 걸 보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라고가 뭐냐면 의무 발급 사업자가 법인하고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잖아요. 그 자가 만약에 종이로 끊으면요 발급하지 않은 걸 봐요. 하지만 몇 프로다? 그죠? 1% 정도 좀 경감해 준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은요. 그럼 미발급은 요렇게 해서 교부받은 매입자는요. 불공이다, 그죠?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과세기간에 어겨가지고 하면 얘는요. 발급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이쪽도 대형해서 공제해주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근데 얘 같으면 요거는 해주잖아요, 그죠? 여기 좀 차이가 있고, 종이로 끊어주면 얘는요. 공제를 해줘야죠. 종이로 끊어주는지 어떻게 얘가, 나는 거래할 때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서 얘는요.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가 뭡니까? 타이밍이 자료상 하면 서로가 뭡니까? 예외적으로 다른 명의로 끊어주면 서로가 있죠.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완전히 중과산세 때리겠다는 거고, 가공발고 없는 사실을, 그죠? 자료를 사가지고 하는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두 개는요. 가산세를 때리겠다, 그죠? 그래서 2%짜리가 뭡니까? 2%짜리 요거다, 그죠? 이렇게 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산세무 2급이나 세무 1급도 이 정도의 개념만 있다라면 일단 그
거래를 구분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나 좀 챙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 해서 그 다음에 합계표 불성기 이쪽으로 가서 또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